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드 스피커 만들기 체험을 함께할 금산 목재문화체험장의 김재경입니다. 우드 스피커 만들기의 목적을 한번 선생님이 정해봤어요. 목공 체험과 탄소 중립의 연계성과 그리고 우드 스피커를 만들었을 때의 성취감, 이렇게 목적을 정했습니다. 체험의 대상은 중학교 이상의 연령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수준에 맞게끔 풀어서 선생님이 그 필요성을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지금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이 원인이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가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근데 나무가 광합성 활동이라는 걸 배웠죠. 광합성 활동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몸속에 탄소를 보관을 하고 산소를 내주죠. 근데 나무를 잘 가꿈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목공 체험을 하면 왜 이 활동과 연계가 될까를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나무가 수령이 오래되면 병들거나 죽게 돼요. 그래서 이 나무들을 업체에서 벌채를 해서 그 목재로 만들면 그 목재를 우리가 약간의 돈을 지불하면서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가요? 그 업체에게 갈 테죠. 그러면 그 업체에 일하는 분들은 전문가이시니 우리보다 나무를 더 잘 가꿀 거예요. 그러면 나무를 잘 가꾸면 이산화탄소를 많이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목공 체험만 해도 지구 살리는 데 일조를 하게 된다. 이런 원리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지구 온난화 그리고 탄소 중립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쉽게 풀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조금 드리고 체험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구 온난화가 뭐냐 하면 지구에서 발생되는 열이 지구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게 막는 애가 있어요. 이 가스를 UN 기후협약이라는 곳에서 1992년도에 교토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 중에 주범인 6개의 가스를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산화탄소. 얘가 60%를 차지해요. 그리고 메탄가스라는 자동차 매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20%를 차지하니 이 두 가지가 80%예요. 이 두 가지만 줄이면 이 가스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60%이니까 나무를 잘 가꾸면 광합성으로 많이 빨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는 화석 연료를 사용을 하게 되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화석 연료가 뭐예요? 석탄, 석유 이런 종류가 화석 연료예요. 이 연료를 친환경 에너지, 즉 전기 에너지 이걸 발생할 수 있는데 태양력과 풍력을 이용하면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전기를 많이 발생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적게 이산화탄소, 메탄가스를 발생을 시키면서 나무를 잘 가꾸면 탄소,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균등하게 맞춰지겠죠. 이거를 탄소 중립이라 그래요. 이 탄소 중립을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제로를 만들기로 법으로 정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육법도 개정을 하는 중이고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공장도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 중이에요. 많이 발생하면 벌금도 많이 내야 될 테고 적게 발생하는 업체는 적게 낼 테겠죠. 이런 원리로 탄소 중립을 만들어 가겠다. 이게 정부 시책입니다. 그러면 너무 머리 아픈 이야기만 쭉 오래 하다 보면 여러분들 실적 날 테니 이제부터 만들기 과정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부터 만들어 보기로 할까요? 여러분들이 우드 스피커를 만들게 되면 완성품은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에 핸드폰을 이렇게 꽂으면
그리고 음악을 틀면 이 부분을 통해서 음악이 공명이 되어서 크게 들리는 그런 효과를 발생을 해요. 그리고 핸드폰을 여기에 꽂고 검색을 할 수도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의 우드 스피커를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앞에 이 박스가 하나씩 배달이 되었을 겁니다. 얘를 열어서 내용물을 하나하나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넣는 거는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렇게 열면 우선 보이는 게 얘가 보일 거예요. 하나씩 다 있죠? 얘를 사포라 그래요. 얘는 종이 뭉치에 돌가루를 묻힌 거예요. 거친 돌가루는 이렇게 나무 거친 면을 깎는 걸로 사용을 할 테고, 부드러운 돌가루를 묻히면 여러분들 어머니 손톱 청소할 때 사용하는 부드러운 사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목공 풀이 하나씩 다 들어 있을 거예요. 목공 풀로 이 한 장 한 장을 붙일 거예요. 그리고 보조판, 얘처럼 핸드폰이 얇으니까 여기에 넣으면 이렇게 기울어지죠. 얘를 꽂으면 핸드폰이 똑바로 설 수 있는 기능의 보조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나무 못이 4개 들어 있습니다. 다 있죠? 그 다음에 우드 스피커의 본체예요. 얘가 5장이 있어야 돼요. 1장, 2장, 3장, 4장, 5장. 다 있죠? 자, 그리고 나중에 이 목심을 받기 위해서 나무 망치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나무 망치가 없으면 쇠망치여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얘가 부러져도 상관이 없는 합판이나 나무 조각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얘가 왜 필요하냐면 마지막 장을 붙일 때 여기에 망치질을 하게 되면 자욱이 남아요. 그래서 얘를 여기에 이렇게 대고 망치질을 하면 자욱이 남지 않겠죠. 그래서 이 합판 조각이 한 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뭔지 아시는 분이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얘를 클램프라 그래요. 얘를 열 때는 앞에 레버를 잡고 이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동이 돼요. 그리고 조기 위해서 힘을 가할 때는 얘를 당길수록 앞으로 이동을 하면서 쪼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 나무의 판은 약간의 변형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풀을 바른 후에 요 사이에 공간이 뜨지 않도록 쪼아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근데 가정에는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망치로 제대로 박아서 여기에 무거운 물체를 올려놓으면 쪼아질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기 올라서도 될 거예요. 아셨죠? 얘가 꼭 있어야 될 물품은 아니에요. 그리고 물티슈가 조금 필요해요. 자, 준비물은 이렇게 준비하면 목공 체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만들기를 시작해 볼까요? 자, 우선 선생님이 전체적인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완성이 되면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사포질을 먼저 할 거예요. 근데 이 외곽 부분은 나중에 사포질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이게 완성이 되었을 때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을 먼저 사포질을 할 겁니다. 자, 사포질을 하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 보기에 나중에 완성이 되면 손이 닿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먼저 사포질을 할 거예요.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사포질 하기 전에 얘는 면적이 많이 뜯겨져 나갔어요. 얘가 소나무의 일종인데 나이테가 이렇게 서 있죠. 이 부분을 잘못 사포질을 하게 되면 나이테가 있는 부분에 이렇게 하면 똑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얘를 사포질을 할 때는
주의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줄게요. 이렇게 사포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사포질을 할 거예요. 반대편에는 또 이렇게 잘 보이시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사포질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무가 약간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붙였을 때 텀이 발생하거든요. 이 기계로 절단한 부분이 사람 힘으로 사포로 움직이다 보면 정확하게 사포가 되질 않아요. 울퉁불퉁 하면 그 부분이 뜨게 되니 이 부분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나중에 완성이 된 후에 다시 사포질을 할 거니까 안 닿는 부분, 이 부분만 먼저 사포질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조심해서 사포질을 할 것. 자, 제일 밑판은 사포질 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사포질이 끝났죠. 그 다음 장, 얘도 이 원형, 그리고 이쪽 원형, 그리고 공명이 나는 요 부분, 반대편도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제일 큰 원형 다음에 원형을 원형의 내부만 할 거예요. 자, 끝났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 원형 이 부분도 사포질을 정성스럽게 할 겁니다. 좋아요. 끝났어요. 사포질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사포질 하면서 찌꺽지가 많이 생겼죠. 그 부분을 물티슈로 닦을 겁니다. 한 장만 쓰기로 했어요. 선생님하고 한 장으로 물티슈로 이 부분을 이렇게 닦을 거예요. 왜 닦느냐 하면 이 찌꺽지가 이렇게 접착이 되었을 때 이 부분이 정확하게 붙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한번 닦을 거예요. 열심히들 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밑판의 안쪽을 닦을 겁니다. 그리고 바닥도 깨끗이 한 후에 다음 공정으로 풀 바르기 공정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상적으로 조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판이 있는데 이 밑판이 선택할 수 있어요. 이 무늬가 이 부분과 반대편의 무늬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늬가 예쁜 애가 완성이 되었을 때 윗부분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얘는 옹이가 조금 있죠. 이쪽 반대편을 보면 깨끗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위로 올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해야 돼요. 자, 이쪽 부분이 얘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이 부분이 예쁜 애를 앞쪽으로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선택 사항이 없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이미 선생님이 이렇게 절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 다음이 얘예요. 얘도 선택을 못해요. 이렇게 된 부분이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
그 다음에 원형이 작은 얘는 선택을 할 겁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 중에 예쁜 애가 어디예요? 선생님은 여기가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위쪽으로 놓도록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장. 마지막 장도 옹이가 있죠. 그리고 이쪽은 옹이가 없이 나만 깨끗해요. 그래서 얘가 위쪽으로 올라오도록 놓을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얘를 책장 넘기듯이 이 위에 4장만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놓을 거예요. 이 밑판은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꼭 이런 친구들이 체험을 하다 보면 있어요. 이렇게 잘 골라놓고 하다 보면 이쪽 저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나중에는 엉망진창이 되는 친구들이 꼭 있습니다. 머릿속에 넣어두고 얘가 이 부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풀칠을 할 텐데 이게 중요해요. 지금부터가. 자, 풀을 뚜껑을 열고 표면적이 그 다음 장이 이렇게 올라갈 것이죠. 넣을 때 이렇게 열었으니 이렇게 올려야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얘랑 표면적이 어디가 넓은 거예요? 그렇죠. 얘가 표면적이 넓어요. 이 전체에 풀칠을 하게 되면 완성이 되었을 때 이 부분에 풀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표면적이 적은 애에게 풀칠을 할 겁니다. 표면적이 얘가 적죠. 여기에 풀칠을 할 거예요. 보세요. 풀칠하는 방법은 풀을 앞쪽으로 해서 구멍을 완전히 직각으로 밀착을 시키면 풀이 안 나와요. 얘를 45도 눕혀서 꾹 짜면 풀이 나오겠죠. 바르는 거 보세요. 이렇게 바를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이 가쪽 부분으로 많이 바르면 나중에 붙였을 때 정확하게 밀착이 될 텐데 문제점이 있어요. 너무 가로 바르면 얘가 풀이 배어 나와서 닦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이 나무의 중간에 3분의 2 바깥쪽으로만 풀칠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렇게 풀칠을 했으니 이렇게 덮으면 되겠죠. 자, 덮습니다. 적당히 맞춰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얘랑 어디가 표면적이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그러니 얘한테 한 번 더 바를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자, 발랐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책장 덮듯이 또 순서대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 다음에 얘랑 누가 표면적이 넓어요? 얘가 더 넓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풀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완성이 되었을 때 이 안에 원형이 보이죠? 얘가 얘예요. 이 안에 원형이 보이죠? 얘가 얘니까 이 원형에 가까이에 풀칠하면 노출이 되어버려요. 그 부분 염려해 두고 안쪽으로 풀칠을 할 겁니다. 요 정도 보이시죠? 자, 얘를 여기에 올릴 겁니다.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올려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약속이니 이렇게 올릴 거예요. 여기까지 풀칠이에요. 봐, 풀이 안 보이죠? 자, 그 다음에 풀을 목심을 박을 텐데 목심이 빠져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구멍에 풀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 넣을 겁니다. 우선 목심을 꺼내서 풀을
한 방울씩 목심이 들어가는 구멍 안에다가 한 방울씩 떨어뜨릴 거예요. 그 다음에 목심을 박는데 얘도 목심이라 하지만 나무 못의 일종이에요. 망치로 못을 박을 때는 얘가 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못과 나무 망치의 손잡이는 직각을 이루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보세요. 못하고 손잡이가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때리게 돼요. 그러면 얘 부러져요. 틀림없이 부러집니다. 그리고 손잡이가 위로 올라가 버리면 이렇게 때릴 테니 얘가 또 부러지게 돼요. 그래서 꼭 손잡이와 못의 각도는 90도이다. 그리고 손목의 스냅으로 들었다가 놓으면 또 90도가 될 거예요. 이 원리로 망치질을 할 겁니다. 망치질이 시작되면 꽤나 시끄러워요. 하지만 4개 박으니 조금만 참고서 망치질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못을 박을 때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할게요. 못을 박을 때는 대각선으로 1번으로 박으면 2번으로 박고 그러면 얘가 움직이지 않으니 얘 박고 얘 박는 것보다는 얘 박고 대각선으로 박는 게 편할 거예요. 자, 톡톡톡톡톡 한 개가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밑에 끝과 약간의 어긋남이 있죠. 그래서 통과될 때 밑에 끝과 정확하게 맞춥니다. 그러면 두 번째까지 통과가 될 거예요. 보세요. 통과가 됐어요. 또 세 번째하고 통과가 잘 되게끔 정확하게 맞출 거예요. 맞았죠? 자, 통과가 됩니다. 이 정도까지. 완전히 박아 넣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장에 올라가는데도 구멍이 있죠. 얘도 여기에 박혀야 되니 이만큼 남겨야 됩니다. 자, 나머지도 박아 보도록 할게요. 한 개 통과했어요. 이제 맞추고 2개 통과했습니다. 또 맞추고 좋아요. 4번째까지 들어갔어요. 나머지 2개도 박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움직이지 않아요. 이제는 박기가 좀 쉬울 거예요. 좋아요. 다 들어갔어요. 여기에 풀이 많이 배어 나왔네요. 이 박는 것 자체로만 해도 풀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걸 조금 닦으면서 목공풀이 하얀색이죠. 얘가 마르면 무슨 색으로 변해요? 맞아요. 투명으로 변해요. 그래도 투명으로 변한다 하더라도 번쩍번쩍 자욱이 남으면 보기가 얘가 없어질 때까지 후회할 거예요. 그래서 깨끗이 정리한 후에 마지막 장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이 올라갈 겁니다. 여기에 얘 표면적보다는 얘 표면적이 적어요. 그래서 여기에 풀칠을 할 겁니다. 자, 보세요. 보셨죠? 선생님이 일부러 이 구멍을 통과하면서 구멍에도 한 방울씩 떨어뜨렸어요. 이 구멍과 얘가 접착이 잘 되라고 일부러 이렇게 떨어뜨린 겁니다. 아셨죠? 자, 얘를 이 상태였어요. 이것도 돌리지 마세요. 여기 옹이가 있어요. 그러니 이 상태로 책장 넘기듯이 그대로 올라올 겁니다. 툭 하고 제자리에 들어갔죠. 이제 박을 때는 얘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바로 망치질을 하면 여기에 자욱이 남아요. 그것 또한 이 우드 스피커가 없어질 때까지 여러분 후회할 테니 얘를
여기에다 이렇게 올리고 망치질을 할 텐데 못이 보이진 않지만 들어있는 위치는 여기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망치질을 할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올리고 여기 여기 한꺼번에 한쪽을 너무 많이 박지고 돌아가면서 자 박을 거예요. 여기 그다음에 여기 한 번 더 자, 이렇게 보시면 접착을 시켰는데도 보이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공간이 좀 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풀이 또 많이 베어져 나왔어요. 풀을 조금 닦아내고 난 후에 기계를 사용을 할 겁니다. 기계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올라서 있으면 돼요. 풀이 마르는데 30분 정도면 충분히 접착이 될 수 있으니 저는 이 기계를 사용을 할 거예요. 클램프라 그랬죠? 목공 체험장에 오시면 얘를 사용할 수 있으니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얘를 사용을 해볼게요. 여기에 공간이 떠 있죠? 쪼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밀착을 시켜요. 그 다음에 펌프질을 할 겁니다. 꾹꾹 쪼을 거예요. 보세요. 붙었죠?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도 또 있어요. 여기에 풀도 많이 배어 나왔어요. 닦아내고 풀어서 한 번 더 반대편을 쪼을 겁니다. 꾹꾹 압착을 시킬 거예요. 보세요. 여기도 풀이 베어져 나오고 이 부분이 떠있던 부분이 많이 접착이 되었어요. 자, 풀 좀 닦아내면서 압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램프가 2개가 있으면 양쪽을 물려놓고 잠시 물 한 잔 드시고 오시면 붙어 있을 텐데 오늘은 선생님이 그냥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풀이 또 베어져 나왔어요. 또 닦아내고 그 다음에 반대편도 또 할 거예요. 또 베어져 나오네요. 번쩍번쩍하죠? 이 부분도 이렇게 닦아내고 자, 클램프를 풀어내고 난 후에 목공풀이 베어져 나온 부분을 깨끗이 손질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안쪽에도 보세요. 안쪽에도 혹시나 풀이 베어져 나온 부분이 있으면 이 물티슈로 닦아내고 이 안쪽, 원형의 안쪽에도 목공풀이 베어져 나와 있으면 깨끗하게 손질부터 할 겁니다. 닦아낼 거예요. 자, 깨끗하게 닦아냈죠? 완성이 되었는데 마지막 한 과정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 외곽 부분이 눈으로 봐서는 깨끗하게 보이지만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거칠거칠해요. 이 부분을 사포로 깎아낼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잡고 쓱싹 그 다음에 이 모퉁이 부분도 이렇게 부드럽게 갈아낼 거예요. 전체적으로 사포질을 할 겁니다. 이런 모퉁이 부분도 만져보면 거친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사포질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 이렇게 잡고 하시면 더 쉬워요.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날카로워요. 이 부분은 이렇게 세워서
각을 둥글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좋아요.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물티슈를 마지막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닦으세요. 좋습니다. 이 보조판도 이 귀퉁이가 이렇게 날카롭게 된 부분이 있으면 얘도 한번 사포질로 손질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대편도 자, 요 보풀악지를 이렇게 사포질을 하면 얘가 쭉 이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를 끊는다는 생각으로 반대편으로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됩니다. 아셨죠? 자, 얘도 한번 닦아내고. 자, 잘 만드셨죠? 이제는 마지막 정리가 남아 있죠. 얘는 언제든지 사용하시면서 한 번씩 다시 손볼 수 있으니 얘, 그리고 망치, 클램프가 있으면 클램프, 물티슈 다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어디로요? 쓰레기통으로. 그리고 바닥도 깨끗이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우드 스피커를 만드는 목공 체험을 했는데, 우리가 이 우드 스피커를 만들면서도 지구 온난화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일조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부심 가져도 충분합니다. 그러니 시간 나실 적에 목공 체험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하셔서 고생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봬요.